여러분들 결혼하면 시부모님이 시원하게 재산 일부를 내 남편에게 혹은 나에게 턱하니 떼어주실 것 같죠? 그런데 가족 사이에 정말 정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녕하세요. 의원 전문 조율아 변호사입니다. 요즘 혼인율이 점점 줄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결혼 자금 부족을 꼽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결혼을 하기 위해 내가 가진 돈 혹은 상대방의 재산 중요하죠.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거니까요. 또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른 조건은 보지 않고 오로지 시댁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큰 오산입니다. 시부모님과 내 친정 부모님은 달라요. 시부모님이 자신의 아들한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며느리는 아들과 다릅니다. 며느리한테는 뭐 하나를 해줘도 당연히 대가를 바라게 되고요. 받는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전화를 해야 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할 수 있고요. 매일 시부모님이 시키는 사소한 심부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야 사소한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결혼 생활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늘 시부모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름도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줘야 되고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보신 것처럼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하는 등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시부모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일례로 제 지인분께서는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던 중에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집안일, 집안 행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보니 시댁 어른분께서 제 지인이 공부하는 것을 매우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국 제 지인분은 어린 시절부터 꼭 법조인이 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댁의 반대로 공부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결국 돈이 있는 쪽이 큰 소리를 내고 도움을 받는 쪽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결혼 후 시댁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부부 사이의 문제에서도 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시부모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부모님의 재산은 이혼할 때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면 시부모님이 시원하게 재산 일부를 내 남편에게 혹은 나에게 턱하니 떼어주실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수년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봐온 결과 시원하게 명의 자체를 넘겨주시는 시부모님들 정말 흔치 않습니다.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으니 명의 자체를 아들에게 넘겨주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요. 또 평생 노력해서 재산을 일구어온 분들은 가족 사이에 정말 정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저것 치밀하게 재산 관리에 정말 신중하시더라고요. 셋째, 시부모님의 재력, 소득은 양육비 산정에도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저희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고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연매출 300억 정도로 아주 큰 규모가 있는 회사였고 시부모님께서 평소 손주에 대한 애착이 정말 크셨기 때문에 결혼 기간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정말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의 소득과 재력은 상당하지만 남편의 근로소득은 월 400만 원 상당에 그치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 시댁 등의 재력을 고려해서 양육비가 500만 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아이 아빠의 근로소득은 세전 4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인정받은 양육비는 월 120만 원 상당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댁이 잘 살아요. 손주에 대한 애착이 커서 시부모님이 내 아이에게 지원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도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의 소득이 아닌 내 남편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시댁 재산, 재력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 때에는 시부모님이 부자이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시부모님의 재산이 얼마가 있든 소득이 얼마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댁이 부자인 것보다 내 남편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능력이 좋은지를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착하고 능력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나도 내 능력을 쌓아나가고 내 목소리를 내며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